자, 볼게요. 우리 개념 17번 연립 2차 부등식이에요. 자, 보시면은 연립 2차 부등식이란 연립 부등식을 이루는 부등식 중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일 때를 우리가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이 연립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푼다. 1차 부등식 풀 때랑 마찬가지예요. 연립 1차 부등식 풀 때랑. 첫 번째, 연립 부등식을 이루는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구하고, 즉 x값의 범위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공통 범위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연립 부등식은 이 풀이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립 부등식을 이루는 각 부등식의 해 공통 부분이 없으면은 우리는 해가 없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차 부등식을 풀어서 x가 1보다 크다 나왔고, 2차 부등식을 풀어서 해가 뭐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 우리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시면, 아이고 1보다 작다라고 할게요. 1보다 작다, 그리고 여기선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은 해가 없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부분 주의를 하도록 하시고, 자, 그리고 3번 보시면은 fx가 gx보다 작고 gx는 hx보다 작다. 이거 어디서 봤냐면, 우리가 a가 b보다 작다, b는 c보다 작다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 이웃하는 녀석들끼리 짝을 지어서 연립을 한다라고 했었죠? 같은 원리입니다. fx와 gx 그리고 gx와 hx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연립 부등식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떨어진 거 짝을 지어서 연립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등식일 때만 가능해요. 자, 그 부분 주의하도록 하고, 자, 이거 우리 바로 189번 갈게요. 89번 보시면은 연립부등식. 자, 절대값 x-3이 절대값 나온다. 얘들아, 절대값 7보다 크다. 그 아래는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4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녀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자, 우리 절대값 먼저 저번 시간에 했었으니까 절대값 들어왔죠. 절대값 쪽으로 우리 절대값이랑 원점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했었죠. 그 거리가 7보다 커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절대값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날개 범위가 된다라고 했었지. x 빼기 3이 마이너스 7보다 작다, 또는 x 빼기 3이 7보다 크다가 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3 넘겨주시면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또는 x가 1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2차 부등식을 풀려면 7, 6에 42, 7에 마이너스, 6에 플러스, 즉 x 빼기 7 곱하기 x 플러스 6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2차 함수 그래프 그리시면 아래로 볼록이죠.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뭐가 된다? 근이었으니까 마이너스 6과 7이죠. 근데 작거나 같대. 작다라는 건 x축 아래쪽에 해당하는 거지. 같다라는 건 x축 만나는 건 점도 포함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이거 풀어주시면 뭐 마이너스 6 이상 7 이하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수직선 위에다가 그릴 거야. 어떻게 그려? 지금 나온 게 마이너스 6 이상 7 이하. 등호 있을 때는 이렇게 경계도 포함한다라고 해서 색칠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구한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는 뭐 이쯤 있겠지? 마이너스 4 미만, 또는 10초가 10은 이쪽에 있으니까 우와, 그러면 여기가 겹치는 범위가 되겠지. 공통 범위가 뭐야? 마이너스 6 이상 마이너스 4 미만.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5 뿐이겠지. 그래서 두 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190번 볼게요. 190번. 90번 보시면은 이제 2차 부등식과 2차 부등식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와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똑같이 정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있지. 자, 그러면 이것도 3일은 3 마이너스니까 3의 마이너스 1의 플러스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x 빼기 3 곱하기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얘도 4일은 4 이쪽은 곱하기니까 여기는 더해서 마이너스 5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 있지. 그러면 얘는 x 빼기 4 곱하기 x 빼기 1의 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얘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아래로 블록이지. 여러분 빨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쁘게 그릴 필요 없어요. 마이너스 1, 3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축 아래쪽이구나. 그러면 얘는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도 그림 그리면 아래로 블록 x축과 만나는 교점이 1과 4가 되겠지. 근데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x축 위쪽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구나 라고 했으니까 1보다 작다와 4보다 크다가 있겠지. 그래서 x가 1보다 작다 또는 x가 4보다 크다. 그럼 우리 둘의 공통범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수직선 위에다가 그림 그리시면 마이너스 1 이상 플러스 3 이하 그리고 1보다 작다와 4보다 크다. 겹치는 범위는 여기 있다. 그래서 둘의 공통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이 우리가 찾으려고 한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 뭐 있어? 마이너스 1과 0. 뭐야, 또 두 개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범위가 되게 작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었지만 아까 쌤이 자세히 하나 알려준다라고 했었죠? 자, 정수 A와 B에 대해서 A 초과 B 미만 그리고 A 이상 B 미만 또는 A 초과 B 이하 그 다음에 A 이상 B 이하에 들어가는 정수 AB일 때 정수 X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자, 이렇게 범위가 주어졌을 때 정수 개수 구하는 거 우리가 언제까지 손가락 갖다 셀 수 없으니까 이게 숫자 크면 어떡할 거야? 머리 뽑고 막 난리 나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자, 보세요. 여기 등호가 둘 다 없을 때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빼. 이를 빼면은 개수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녀석처럼 등호가 한쪽에만 있을 때 n은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시면 그냥 개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둘 다 등호가 있을 때는 큰 값에서 작은 값 뺀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주시면 그게 개수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정리해 두시면은 나중에 범위가 커지더라도 아까처럼 뭐 37 이상 50 이하 이거 구할 때도 이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개수 구하는데. 자, 우리 이제 마지막 2차 부등식 개념 보도록 합시다. 18번째. 이 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고 해서 2차 방정식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 책들도 있는데 선생님 거기 있으면 좀
아닌 것 같아서 이 2차 부등식을 배우고 난 다음에 필요할 것 같아서 이쪽으로 좀 옮겼어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의 실근의 부호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고 해서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실수일 때 우리가 직접 근을 구하지 않고 거기다 밑줄 판별식과 근과 개수 관계를 이용까지. 그러니까 이 실근의 부호를 따지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만 이용하면 돼요. 판별식, 근과 개수 관계.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유형이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그 경우가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하면은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뭘 써야 되냐면 첫 번째 두 근의 합, 우리 근각의 관계 이용한다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자, 두 근이 모두 양수였으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지?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뭐가 돼? 양수다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두 근의 곱 또한 양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판별식을 이용할 건데, 자, 판별식 잘 보셔야 돼요.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두 근이라고 해서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은 자세하게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였다라고 해서 자세하게 표현을 했는지 그 녀석을 잘 보셔야 돼요.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이거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모두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을 썼을 때 뭐 0 이상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이 세 개의 여러분들이 공통 범위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세 가지의 공통 범위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우리가 원하는 그 부호를 결정하는 거고, 자, 두 번째, 이번엔 두 근이 모두 음수였다 라고 하면은 첫 번째, 이번엔 두 근의 합이 뭐가 되겠어? 음수 더하기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음수가 되겠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두 근의 곱은 양수. 여기서 두 근의 합과 곱은 근각의 관계에 의해서 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잘 보시고 두 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다 라고 해서 똑같이 이 세 개의 공통 범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혹은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이었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건만 쓰시면 됩니다. 뭐? 두 근의 곱이 음수이다 라는 것만 쓰시면 돼요. 두 근의 곱이 음수이다 라는 거. 판별식이랑 두 근의 합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두 근의 합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아시겠죠? 왜? 부호가 다르다고 그랬지 누가 더 큰지 몰라. 그거는 좀 더 자세하게 서술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나타내면은 두 근의 곱이 음수다라는 것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근의 곱이 음수다. 자, 거기에 이제 이 두 근의 부호에 따른 좀 더 자세한 표현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 네모 박스 안에 보시면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와 부호가 다르고 그 알파 베타의 절대값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두 근의 합의 부호가 달라진다라는 건데, 자, 보시면 첫 번째,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 우리가 절대값이 뭐라 그랬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였죠. 그러니까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 즉 혹은 양근에다가 절대값 씌워봤자 양근이 되는 거니까 양근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를 보시면, 아니 수직선 위에
여기 나타냅니다. 원점 기준으로 음근의 절대값 뭐 알파라고 할게요. 그리고 양근은 베타라고 할게요. 음수 쪽으로 더 멀리 있어. 그러면 이때는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돼? 음수 쪽이 더 크니까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더 작은 값이 되겠지. 그래서 두 근의 합이 음수가 된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이때는. 그래서 문제마다 다 달라요. 잘 보셔야 돼요.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라고 하면 아 이거 두 근의 합이 뭐가 된다? 음수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과 똑같다 라고 하면 즉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았다 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곧 두 근의 합이 뭐? 0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때는 0이 된다. 거기서는 3번에다 있네요. 3번에. 여러분들 이거 그림 하나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그렇죠?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 녀석 그려주시면 되고, 이제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음수 쪽이 양수 쪽보다 더 가깝기 때문에 이때는 두 근의 합이 뭐 양수가 나온다라는 걸로 구분 지어주시면 이제 좀 편리할 겁니다. 당연히 두 개의 곱의 부호는 반대가 되는 거니까 얘네들도 다 세 개 모두 두 근의 곱은 다 음수일 때예요. 이렇게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른데 각각의 조금 더 상세하게 그 근의 절대값의 크기를 비교를 하셔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이제 우리 그 아래 마지막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의 위치. 우리 지금 7근의 부호를 봤는데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의 위치를 알려주고 나서 우리가 어떠한 범위를 구하라 라고 하는데, 자 근의 위치 뭐 편하게는 근의 분리라고도 나타냅니다. 근의 분리라고도 불러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은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알파 베타는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 x좌표이므로 이차함수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근의 위치를 판별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확인한다. 첫 번째, 함수값의 부호. 두 번째, 우리 판별식 부호. 세 번째, 축의 위치. 이 세 가지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만 구하면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두 P보다 크다. 자, 선생님이 옆에 그림도 그려놨는데, 자 여기서도 말했지만 두 근이라고 되어 있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거나 서로 같은 두 실근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래로 블록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y는 fx. 이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접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가 될 텐데, 자 이때 이 x축과 만나는 이 교점이 어디 있냐면 P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P의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라는 녀석은 근의 왼편에 있어야 되겠지. 됐습니까? 자 이렇게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조건 이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P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은, 지금 그림에서는 아래로 볼록이었으니까 P를 넣었을 때 함수값 y좌표가 뭐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가 되겠지. 두 번째,
판별식이라고 했는데 판별식은 이 녀석, 이 멘트를 잘 보셔야 돼요.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되어 있는지 그냥 두 근이라고 되어 있는지. 지금 두 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축의 위치. 자, 우리 기억나십니까? fx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주어졌을 때 일반형에서 축의 방정식 바로 구하는 게 있었어. 어떻게 구했지? 기억하시는 분 대답해 주실래요? x는 축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죠? 마이너스 2 곱하기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로 구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축이 뭐가 되는 거야? 즉 마이너스 2 곱하기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가 p보다 큰 쪽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공통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개의 공통 범위. 1시간 넘어갔어. 두 번째, 이번엔 두 근이 p보다 작다라고 둘게요. p보다 작다. p보다 작다라고 하면 옆에 그림 좀 재활용하겠습니다. 두 근이 x축과의 교점의 위치가 p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p가 이번에 근의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때는 첫 번째 p를 넣었을 때 함수값의 부호는 어차피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가 되고, 두 번째 똑같이 판별식이 0 이상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 이번엔 축의 위치가 p의 왼편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녀석이 p보다 작다 해서 이 세 개의 공통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있는데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한다 라고 하면은, 자, 두 근 사이, 선생님 그러면 두 근 사이라고 하면 우리가 중근이면 이렇게 접하는 거잖아. 즉 한 개인데 한 개의 사이가 있나? 한 개의 사이가 있을 수 있나? 없어. 그러니까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이 두 근은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의미해. 앞에 거랑 다르게. 중근 사이에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아까 근의 부호를 했을 때도 맨 마지막에 한 가지 조건만 이용을 했었지. 두 근의 곱이 음수다라는 거. 얘도 뭐만 이용할 거냐면 한 가지만 이용할 거야. 어떤 거? 함수값의 부호만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p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이제 x축 아래에 있으니까 그 부호가 음수다라는 거 하나로만 이용하셔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로 볼록이면 양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아래로 볼록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두 근 모두 p, q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자, 첫 번째 함수값의 부호 p를 넣었을 때 함수값 양수, q를 넣었을 때 함수값도 양수. 그 다음에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세 번째 우리가 축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었죠. 마이너스 2 곱하기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인데 두 근이 pq 사이에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가 q가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는 크고 q보다는 작다 해서 이 세 개의 또 공통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우리 마무리하고 오늘 딱 시험 볼게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미안합니다. 자, 우리 91번 보시면은,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자, 실근의 부호가 아니라 뭐보다 크다라고 해서,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은
2차 함수로 보면은 x축과의 교점 x 좌표가 되는 거지. 그래프 그려봅시다. 우리 이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볼게요. 아래로 볼록이지. 아래로 볼록이야. 그치? 그리고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뭐 중근 같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질 수 있으니까 즉 fx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라고 두겠습니다. 이렇게 두 실근을 갖거나 아니면 중근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x축과 만나는 이 교점이 뭐 두근이거나 한근이 될 텐데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근의 위치를 알려준 거예요. 5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근의 위치 그러면 아까 우리 함수값 부호, 판별식, 그 다음에 축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근이 어디 있니? 얘네들이니까 2라는 녀석은 여기 왼편에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럼 첫 번째 뭐 2를 넣었을 때 함수값 자 2 넣으면은 4 빼기 12 플러스 a인데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의 부호는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다. 그래서 a 빼기 8이 양수니까 a가 8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범위를 하나 찾을 수가 있고 두 번째 우리 판별식 짝수공식 가능하죠? 절반 제곱 마이너스 2차 계수 곱하기 상수항이니까 a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거나 중근이었기 때문에 0 이상이다. 그래서 a가 9 이하가 된다라고 해서 범위를 구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이제 축 우리 여기 축의 방정식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차 계수 1 1차 계수 마이너스 6 뭐야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3이니까 뭐 2가 3보다 크다 아 2가 3보다 작다 당연한 거지 얘는 뭐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할 건데 뭐 얘는 볼 필요 없습니다. 결국 8보다 크다와 9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뭐 8초과 9 이하다라고 해서 A 마이너스 어디요? 마이너스 A라고. 마이너스 A 시간도 없는데 아 그럼 뭐니 이거 A가 마이너스 8보다 작다죠. 여기 9 플러스 A니까 A가 마이너스 9 이상이 된다는 거네. 그래서 이 녀석의 공통범위는 마이너스 9 이상 마이너스 8 미만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4번. 자 마지막 우리 192번 볼게요. 192번. 자 192번 보시면은 똑같이 x제곱 플러스 2ax 이번엔 잘 볼게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에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을 때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우리가 먼저 이 풀이하는 순서를 잘 숙지해 주세요. 얘 2차식을 먼저 fx라고 둡니다. fx라고 두시고 그림 그리세요. 2차 계수 양수였으니까 아래로 볼록. 그런데 이때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포괄적으로 이야기했네.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고 중근일 수도 있겠지. 이때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대. 즉 x축과의 이 교점이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첫 번째 함수값의 부호, 즉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의 부호는 x축 위에 있으니까 즉 f-2가 양수가 되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1의 함수값도 양수가 되어야 한다. 그럼 마이너스 2 한번 집어넣어볼까? 그러면 4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5a 플러스 2가 양수 1 집어넣으면 1,
2a 빼기 a니까 a 그리고 플러스 2 이것도 양수. 그러면 마이너스 5a 넘기면은 플러스 5a가 6보다 작다니까 얘는 a가 5분의 6보다 작다. 이 녀석은 3 넘기면은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함수값의 모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판별식 쓰겠지. 짝수공식 쓰겠습니다. 절반 a의 제곱 마이너스 2차 계수 곱하기 상수항이니까 플러스 a 빼기 2 얘가 0 이상이다. 그러면 이거 보면 2차 부등식이에요. 2차 부등식을 풀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이쪽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2와 a 마이너스 1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잠깐 옆에 조그맣게 그림 그리면 a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랑 1이었는데 크거나 같다니까 위쪽에 해당하는 범위지. 그래서 얘를 풀면은 작은 근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a가 큰 근 1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 축의 방정식이 있었죠? 축. 그래서 이 녀석 축의 방정식이 뭐가 되냐면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네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축이 마이너스 a인데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고 1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다 곱해주면은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와씨 유제 있기 너무 어렵지? 문제가 없어. 자, 그럼 우리 수직선 위에다 다 표현해 보시면 아까 위에서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리고 5분의 6보다 작다 있었고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분의 6보다 작다 있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1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이너스 1 초과 2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초과 2 미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세 개 모두 겹치는 범위가 어디 있니? 여기 이렇게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1 이상 뭐가 된다? 5분의 6 미만이 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전부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우리 단원 마무리 문제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숙제로 드릴 거고 그거에 대한 해설은 선생님이 추후에 또 올려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